네 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종목인지 파헤쳐보는 네 박자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자 종목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값 급등이 장기화되면서 최대 수혜주는 라면서 선진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형 마트의 재고도 소진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장기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가 글로벌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이게 예를 들어 수입을 하든지 이러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게 1921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0년이 돼도 근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된 데가 케냐인데 케냐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달에 발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2년이지만 개월수로 하면 13개월, 1년 남짓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중국에 살처분된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한 100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놀라지 마세요. 네.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됩니다. 1억 마리. 1년 동안에 중국에서 네. 살처분된 돼지가 1억 마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돼지의 30%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키우고 전 세계 돼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돼지의 30%가 살처분된 이러한 상황이고 나머지 상당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권에 지금도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돼지 가격이 올해만 해도 8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소매 가격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데 이 돼지고기가 이제 그 식료품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니까 중국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전부 다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입한 거예요. 근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닭고기를 수입하니까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의 그 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주요하게 이제 돼지 돈육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뭐 스페인 요새 이베리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품종인데 이런 나라들의 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하면 이제 호주지만 호주의 물가도 이 양고기 물가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뭘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육류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육류 가격을 중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제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중국 전 세계 돈육 거래량이 1년에 80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연간 부족한 돈육이 1,62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거를 다 합쳐도 중국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잘 아시다시피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럽에서만 뭐 거의 잠잠하게 만드는 데만 해도 30년 이상 걸렸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발 어떤 돈육 파동, 글로벌한 돈육 파동은 점점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또 대표님,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더욱더 오를 것이고 또 뭐 정부도 공급을 단기간에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긴급하게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한국은행에서 그 돼지고기 가격을 주제로 한 해외 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걸 반증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어제 말이죠. 이제 해외 경제 포커스에서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당분간도 오를 것이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과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비자 물가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육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전체 그 중국 사람들이 전체 고기를 먹는 것 비중 중에서 돼지고기가 5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여기서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떤 가중치를 더하면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가격이 1년 전보다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수입량을 늘려서 작년보다 40%를 더 수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수입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글로벌하게 돈육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부분들이 모돈, 즉 시돼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돼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모돈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돈의 사육 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리포트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선진이 어떤 회사고 왜 최대 수혜주로 꼽아 오셨는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뽑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에 이게 뭘 하는 회사냐면 배합사료에서부터 양돈 그리고 육가공 사업까지 우리가 선진포크라고 이제 브랜드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마트 가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을 그 산업의 A부터 Z까지를 그 수직 계열화한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육에 관련돼서는 그 사료부터 해서 브랜드 이제 가공육까지 전부 다 일괄체인화해서 생산해낸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회사죠. 돈육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표적인 돈육 관련 회사인데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다른 업체들은 이 업체들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훨씬 더 적은 이러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전보다 지금과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국내 돈육의 대표적인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당분간은 쉽게 근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당분간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증시에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우량하면서 크게 실질적인 수혜주이면서 오른 게 없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한 50% 100% 올라간 이러한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변동성에 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이 선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림도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하림 지주가 이 회사의 주식 50% 갖고 있습니다. 하림이 대주주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인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에 이제 진출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돈육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증할 것은 굉장히 명확관여한 그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오르지 못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숨은 수혜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우량한 기업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 조금 뒷받침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이요? 실적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의 작년에 매출이 한 9천억 정도가 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400억대 내고 있는 회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근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리포트들이 나온 걸 보면 3분기부터는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좀 반영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좀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세가 좀 뚜렷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로 인해서 돈육 가격 상승이 선진의 실적을 더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도 작년보다 매출액은 한 1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늘어난 매출 1조 원의 영업이익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뭐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뭐 수급이랑 가격 전략 저희가 라인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수급 같은 경우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대전 발병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잠깐 반짝 한 10% 정도 올랐었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우리가 테마주잖아요. 어차피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개인들의 힘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실적은 그러니까 수급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 수급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부터 장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다 마무리했다라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멘텀에도 올라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 관련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목표가를 2만 3천 원까지 제시했어요. 리포트로. 그러니까 지금 괴리율이 엄청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9천 원, 목표가는 15,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숨어있는 수혜주 선진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박자 차트 마지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 가격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주셨고요. 수급에서는 중간 정도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자 종목 김동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